안녕하십니까.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십견하고 유착성 관절 낭염은 제가 한의사고 된 이후에 계속 고민했던 질환입니다.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매번 질문했던 질환이기도 합니다. 왜? 잘 치료가 안 됐으니까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해결책을 좀 찾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. 핵심을 말씀드리면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의 치료의 핵심은 그 관절낭을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 와 관절낭 바깥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근육군들을 어떻게 신전시키고 이완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인가. 이 두 가지입니다. 오십견의 가장 주된 두 2대의 증상은 통증, 아주 심한 통증이 오지요. 특히 밤에 야간통이라고 합니다. 잘 때 남들은 자는데 내 가족들은 자는데 나는 아파서 여러 번 깹니다. 안방에서 한번 깼다가 핫팩을 어깨에 얹고 거실로 와서 뒤척이다가 보다 보면 아침이 되죠. 그렇게 힘든 질환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팔이 잘 안 들리죠. 이렇게 안 들립니다.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. 아예. 옆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옷도 잘 못 갈아입고 심한 경우 양치할 때도 힘들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형태들이 조금씩 오면서 뭐 정형외과를 가든 한의원을 오든 이제 오게 되죠. 오십견은 보통은 발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동통기라고 합니다. 통증이 아주 심해져 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심해져 가고요. 그 다음에 팔도 잘 못 들어가는 게 더 심해져 가는 시기죠. 그 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이나 1년 반 정도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동결기라고 합니다. 얼었다는 거죠. 그때는 통증은 약간 줄지만 이 팔 드는 각도가 더 줄어듭니다.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관액이라고 표현합니다. 다 치료됐다는 건 아니죠. 조금씩 풀린다는 건데 통증도 좀 줄고 그 다음에 가동력도 좀 줄고 좀 회복이 되고 대신 그렇게 자연적으로 됐을 때는 그 질병을 앓기 이전처럼 다 가동력이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질병 과정을 짧게는 1년, 3년, 뭐 5년 이렇게 보고 있죠.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발병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당뇨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또 치료가 더딥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굿병에, 오래된 병에는 효자 없다고 표현하잖아요. 오십견이 좀 오래되는 병이 돼서 처음에는 아프니 어머니 아프십니까? 아버님 아프십니까? 이러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죠. 나는 아파 죽겠는데. 그래서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막 서럽고 하는 게 오십견입니다. 그럼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치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 관절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유착되어 있는데 그거를 넓혀줄 수 있느냐, 아니면 관절낭 바깥에 있는 그 근육군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, 이 두 가지가 가능하면 되는 겁니다. 관절낭을 우리가 유착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늘려주는 걸 보면은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. 도수치료를 통해서 관절낭을 이렇게 넓혀주지요. 근데 그걸 잘 지켜봐 보시면 다 지렛대 원리입니다. 지렛대 원리. 자, 보시면은 우리가 이 어깨팔을 만약에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데 이걸 저항을 한다면 이 팔이, 오른쪽 팔이 저항을 한다면 어디가 튕겨나가겠습니까? 여기가 튕겨나가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씩 아프면서 넓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 관절낭들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. 또
우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서 늘어뜨리는 것. 사실은 지금 앉아서 하지만은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누워서 끝 지점에서 팔을 그냥 늘어뜨리라. 근데 이렇게까지 못 들어요. 90도까지. 이렇게까지 들면 정말로 좋은 거죠. 대부분 한 이렇게 60도, 70도에서 하기 시작합니다. 조금씩 그렇게 해서 이 각도를 조금씩 넓혀가죠. 이런 형태들을 집에서는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 관절낭을 조금씩 더 넓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십니다.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병발해서 근육군들을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한의원에 오시면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침이라든지 약침, 전침, 한약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. 추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추나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깨라고 하는 관절은 잘 봐보시면요. 어깨는 경추하고 흉추에 이 견갑골이 달려 있어요. 이 견갑골이 그리고 나서 이 어깨 관절이랑 연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은 경추하고 흉추의 구조의 배열과 견갑골, 이 견갑골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이 견갑골이 가동력, 움직임이 자연스러운가 이게 또 크게 치료의 좌우가 됩니다. 그래서 추나라는 그 처치를 통해서 흉추와 경추의 배열을 잡아주고요. 견갑골이 위치하고 가동력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약 치료하고 전침을 중요시 여깁니다. 한약 치료는 초기에 치료할 때 통증을 제어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형태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전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육이 이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때 지속적인 자극과 마사지 효과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 오십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오십견은 너무 아픕니다. 아프고 힘들고 생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우울증도 오죠. 제가 최근에 한번 치료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도가 처음에가 그 심한 상태가 아니었어요. 동통기에 와서 각도가 120도 정도, 그러니까 벌써 한 요 정도까지 되니까 어렵지 않았겠죠. 네,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정도 치료하고 나서 그 모든 각도를 회복시켰습니다. 다 들게 됐죠. 들고 나서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십견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. 초기에 우리가 고착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요, 서로 간에. 그래서 초기에 와서 치료하시고요. 초기에 또 관리 잘 하시고요. 그렇게 하십시오. 지금까지 부부한의사의 산청긴 김병태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